그다음에 이제는 뭘 보시냐? 여기서 이제 위법행위를 볼 거예요. 여러분 이제 법률사실 위법행위는 딱 우리 민법에는 두 가지예요. 채무 불행하고 불법행위하고요. 그래서 적법행위는 법률행위 중에서도 준법령이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위법행위는 채무 불행하고요. 그다음에 불법행위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위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민법에서는요. 그런데요, 이 채무 불행하고 불법행위하고 반대가 되는 걸 적법이잖아요. 이 적법행위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항변권하고요,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요,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런 것이죠. 이렇게 갑하고라고 있으면 갑이 을한테요 계약을 했으니까 등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등기를 해주는 대가로 대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등기하고 대금은 뭐한다? 동시에 이행을 해야 돼.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동시이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등기하고 대금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것은 동시에 이행을 해야 돼. 그런데 만약에 갑은요 을이 대금을 주지 않으면 등기 서류를 주는 것을 뭐한다? 어떻게 해요? 거절해야죠. 이 거절하는 것을 뭐란다? 항변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잔금을 가지고 올 때까지 등기 서류의 제공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을 항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변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원래는 2월 1일 날 등기 서류를 줘야 되는데 잔금을 안 주니까 나도 등기 서류를 안 주는 거잖아요. 등기 서류를 주지 않는다 해서 채무 불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채무 불행이나 불법행위가 위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위법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유치권 행사한다. 내가 공사를 했잖아요. 그럼 공사 대금이 나오는데 그 공사 대금을 받을 때까지 내가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왜 점유하고 있냐? 공사 대금을 안 주니까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적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위법성을 조각시킨다고 얘기해요. 그럼 위법성을 조각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위법하지 않다 이 말이죠. 적법이다 이 말이죠. 두 번째요, 우리는 남의 물건을 점유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남의 물건을 점유하는데 항변권이나 유치권에 의해서 남의 물건을 점유한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 적법하다 이 말이죠. 적법에. 그러니까 적법이냐 불법이냐 위법이냐만 따지니까요. 그런데 사용이익이 있으면 그것은 반환해야 되죠. 남의 물건을 점유해서 이익을 얻은 게 있으면 돌려주지만 원칙은 적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만약에 임대차가 끝났어요. 보증금을 안 주잖아요. 그럼 보증금 받을 때까지 나는 이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간이 끝났는데도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죠. 계속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점유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요 내가 만약에 일주일간 내가 더 살았다면 말이죠. 보증금을 안 주니까. 그럼 내가 보증금 안 주니까 일주일 더 살았잖아요. 그럼 일주일 살다가 이사를 갈 때는 일주일치 월세는 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잘못도 아니잖아요. 아니 집주인이 돈 안 주니까 내가 일주일 어쩔 수 없이 살았잖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산 것 점유하는 것은 적법이지만 그 일주일간 만약에 이사 안 가고 이사를 갔으면 다른 집 가서 월세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월세를 내고 가라 이 말이죠. 그걸 사용이익은 반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항변권하고 유치권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소멸시효는 진행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요 여기 매매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등기하고 잔금은 동시행이잖아요. 잔금은요 만약에 2월 1일이 잔금 날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잔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나도 등기 서류 제공을 거절할 수 있죠. 거절하는 것을 뭐란다? 항변권 행사라고 그랬죠. 그래도 잔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2월 1일부터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2월 1일부터 진행해서 10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항변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변권을 행사한다 해가지고 그것은 적법하지만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유치권 행사한다 그것이 적법이지만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됐나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요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소송에서요 항변권이나 유치권을 소송에서 행사하잖아요. 소송에서 행사했냐? 그러면 상환 급부 판결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만약에요 을이라는 사람이 돈으로 공사를 했단 말이죠. 공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유치권 행사하죠. 왜요? 공사 대금을 안 주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갑의 집을 을이 공사를 했어. 그런데 갑이 돈 안 주니까 이걸 유치하고 있어. 유치한단 말은 이 집을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갑이요 을한테 돈도 안 갚으면서 공사비도 안 주면서 열받아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내 집이니까 돌려달라고. 내 집이니까 돌려달라고 갑이 비용 아니 공사 대금을 줘야지 내가 방을 비워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송이 진행했잖아요. 소송이. 그럼 이제 갑이 을을 상대로 내 집 돌려달라 인도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죠. 명도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돼요?
판사가 물어보죠. 을한테 너 왜 남의 집을 점유하고 있냐? 왜 돌려주지 않고 있냐?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을이 아무 말 하지 않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법원에 나와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왜 저놈이 공사 비용을 안 주니까 내가 점유하고 있는데 저놈은 아주 나쁜 놈이 낙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도 않고 그냥 입 꾹 다물고 있어. 그럼 판사는 어떻게 생각하냐? 갑은 을한테 물건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죠. 그러면 갑을 원고라고 그래. 이 을을요 소송을 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 말 하지 않죠. 그럼 판사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 을은 갑의 청구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나 보다, 그것을 승인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어떻게 한다? 소송을 할 때 피고 전부 패소 판결. 그래서 을은 갑한테 물건 줘라 이렇게 소송을 해버려요. 그런데 을은요 돈 안 받았잖아요. 그래도 판결에서 한번 주라고 하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안 하면 안 돼. 무슨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무슨 말을 해야지. 그럼 무슨 말을 해? 판사가 물어보죠. 너 왜 남의 집 가지고 있니? 이렇게. 아니 저놈이 공사 비용을 안 주잖아요. 이렇게. 그럼 내가 공사 비용 때문에 내가 이 집을 지금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한다? 서로가 교환해라 이 말이죠. 서로가 교환해. 뭐를요? 급부는 뭐냐? 갑은 등기를 주고, 그다음에 을은 뭐를 주고? 잔금을 주고 이렇게. 아니, 공사죠? 아니 뭐죠? 공사했죠? 갑은 공사 비용을 주고, 을은 집을 돌려주고 이렇게. 서로가 교환해라. 급부를 뭐하고? 집하고 공사 비용을. 그걸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걸 상환 급부 판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가 그러면 갑한테 그러죠. 갑 너는 무조건 돌려달라고 하면 안 되지. 공사 비용 주고 돌려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갑 너는 무조건 돌려주면 안 되지. 공사 비용 받으면서 돌려줘야지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판사가 뭐라 하냐? 갑은 건물을 공사 비용을 지급하고 동시에 을은 갑에게 물건을 인도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걸 동시 이행 상환 급부 판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 말 안 해버리죠?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전부 패소가 돼버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공사 비용을 이제 다시 다음에 받으려면 또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얘기해요. 그래서 잘 알고 있어야 돼.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요, 이제 권리 변동. 지금부터 이제 원래 권리 변동을 봤어야 되는데요. 한 장 넘겨요. 권리 변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권리 변동 폈어요? 자, 그래 보시면 자 보죠. 자, 갑하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하죠. 그래서 갑의 집을 갑을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갑이 을한테 팔면 갑의 권리는 소멸하죠. 그렇죠. 팔았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여기서 을의 권리가 발생하죠. 그러면 갑에서 을 앞으로 그 권리가 어떻게 되죠? 변경이 되죠. 갑에서 을 앞으로. 됐죠? 그러면요, 이 을한테는 우리 뭐라 한다? 이거는 권리의 측면에서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 발생을 취득이라고 그래요. 취득했다. 그 다음에 소멸은요, 상실했다고 얘기해요. 상실. 그래서 이것을 득실이라고 얘기해요. 득실, 변경, 득실, 변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한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득실, 변경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상대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물건 자체는 있잖아요. 이 사람의 권리가 소멸했지 갑의 을의 권리는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갑의 권리가 소멸했다 이 말이고요, 변경은 주인이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주체의 변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바뀌었다? 사람이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발생은요, 이전적 승계다 이렇게. 이전, 즉 소유권이 갑에서 을 앞으로 이전됐다 이 말이죠. 승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승계란 말은 내 앞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었으니까 받으니까 승계라고 하죠. 아무도 없다 그러면 승계란 말을 쓰지 않아요. 그걸 원시라고 그래요. 원시. 내가 처음으로 취득한 거 원시. 내 앞에 누군가가 있죠. 누군가가 있는 것을 넘겨받잖아요. 그것을 뭐라 한다? 승계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승계받았다? 이전으로 받다. 이전. 자, 그럼 여기 봐요. 우리가 귤이 이렇게 귤이 8조각이 있단 말이죠. 이 귤 8조각을 그대로 줘. 그대로 8조각을 주는 거다 있고, 이 8조각 중에서 4조각만 주는 경우 2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대로 주는 것, 그대로 다 주는 것을, 이것을 이전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일부만 주는 것을요, 이것을 뭐란다? 설정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정적, 이전적 이렇게. 한번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에요, 을이 전세를 들어왔어. 그러면 갑은 을한테 집 소유권을 다 준 거예요? 잠만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잠만 자라고 한 거죠? 그것을 설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이 을한테 집을 팔죠. 갑이 을에게 집을 팔면 어떻게 돼요? 갑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그냥 을한테 줘야 돼? 일부만 줘야 돼? 다 줘야 되죠? 다? 그대로 다 줘야 되죠? 우린 것을 이전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은요, 매매계약을 했으면 소유권을 다 줘야 되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지 소유권 설정 등기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갑의 집에 전세 들어가죠? 전세권 이전 등기라고 하지 않아. 뭐라고 그래?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 보면은 지금 김은아 씨가요 떡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다 준 게 아니고 지금 컵에다가 몇 개씩만 줬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전이라고 그래? 설정이라고 그래? 그거 설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정. 알겠죠? 몇 개씩만 줬잖아요. 근데 음료수는 어떻게? 음료수는 하나씩 다 줬죠? 음료수를 자기 한번 딱 빨아먹고 준 게 아니고 그냥 통에 있는 거 다 줬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 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료수는 이전받고 떡은 설정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 자체를 잘 이해해야 돼. 그럼 한번 볼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요, 왜냐하면 이전하고 설정이라는 말을 이해를 했어야지 지금부터 또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자, 봐봐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이 있죠? 여기 을한테 전세를 줘. 전세를 주면 이걸 뭐라고 한다? 설정이라고 얘기해요. 설정적이다. 전세를 설정하죠? 자, 그 다음에 을이 전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전세권을 넘겨 양도를 해. 양도한 경우가 있고요, 이것을 전전세하는 경우, 전전세를 주는 거 있어. B한테 전전세, A한테는 양도를 해. 양도한단 말은 전세권을 그대로 팔아먹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세권 양도를 뭐라고 한다? 이것을 이전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전세로 있으면서 또 다시 B한테 또 전세를 줘. 또 전세를. 자기 전세로 있으면서 또 전세를 줘. 자기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것을 설정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꼭 소유권만 이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주면 무조건 이전이고 일부만 주면 뭐고? 설정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자친구하고 여자친구가 싸웠나요? 그건 설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전해봐. 싸울 일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설정을 하다 보니까, 설정은 뭐죠? 뭔가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주다 보니까 저쪽에서 불평불만을 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설정적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요, 자식이 아무리 말해도 엄마는 항상 미안하죠. 왜? 더 주고 싶은데 줄 게 있어 없어? 없으니까. 내가 주고 있는 거 다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는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미안한 것이에요. 뭐니까? 이전적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주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뭔가 부족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이전적인 게 그런 거예요. 그럼 지금 이해되셨죠 지금? 설정과 이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거는 왜 설정 등기하고 왜 그건 이전 등기하는가? 알겠죠? 전세권을 양도하면 이전 등기를 해야 돼. 전세권 양도하는데 설정 등기 하셔야죠.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전 전세를 줄 때는 전 전세권 설정 등기 하시죠. 이렇게 해야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말을 아무 말이나 무조건 들이대면 누가 된다? 김은국이 돼. 알겠죠? 이렇게. 자, 이제 권리 변동이죠. 이제 갑에서 이제 권리가 변동된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권리의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구의 권리가 소멸한다? 갑의 권리가 소멸하고 대신 을한테 권리가 발생했죠. 이 발생에는 두 가지가 있어. 원시하고 승계하고. 그런데요, 여기 변경에는요,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있고, 주체는 뭐죠? 주인이 갑의 소유를 받겠다. 이걸 주체 변경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내용의 변경, 그 다음에 작용이란 말은 효력이란 말이에요. 효력이 좋아졌다 이 말이죠. 소멸은요, 절대적 소멸하고요, 이것은 절대적이란 말은 물건이 멸실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상대적 소멸하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요, 지금 이 말을 이해를 하는데,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의 측면에서 보면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죠. 권리의 측면에서 사람이 권리가 발생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사람은 권리를 취득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체의 변경에서 보면 취득, 변경, 상실이죠. 그러니까 취득할 때 득자고 상실할 때 실자를 따가지고 득실 변경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그림 지금 나와 있죠? 그 그림에서 지금 발생, 변경, 소멸에서 다 볼 수 없으니까 지금 발생부터 본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또 발생 보시면, 발생은 원시하고 승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 승계는 내 앞에 누군가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고, 원시는
원시 인류, 최초 인류를 원시잖아요. 내가 최초로 취득한 걸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있어서 그 사람한테 넘겨받는 것을 승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시는요, 우리 소유권, 우리 물권법에 보면 소유권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 소유권을 보면 처음에 취득시효, 그 다음에 선의 취득, 그 다음에 무증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알겠죠? 그 다음에 첨부라고 해가지고 부합, 혼화, 가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요, 우리가 공용징수, 수용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환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수용은요, 두 가지가 있어. 수용은 하나는 뭐냐면 협의 수용이 있고, 협의로 취득하는 거. 하나는 재결, 협의가 안 돼서 재결에 의해서 되는 거. 두 가지가 있어. 여기서 말하는 공용징수에서도 원시 취득은 재결 수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결, 이게요, 올해 이제 작년에요 32회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감정평가사 시험에 해차하고 우리 공공중개사 해차가 똑같아. 둘 다 32회, 올해는 2022년은 33회 똑같다고. 알겠죠? 그래서 32회 감정평가사 문제에 이 두 가지가 원시 취득으로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했어. 등장했으니까 이제는 다른 자격 시험에도 계속해서 나오겠죠? 지금까지 원시 취득은 이거란 말이야. 이것만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원시 취득에 들어간다. 환지 처분하고 공용징수하고. 근데 이 공용징수를 뭐다 가로놓고 써. 여기다가 재결 수용, 재결 수용일 때, 협의 수용의 경우는 그것은 승계 취득이에요. 알겠죠? 무슨 수용이다 그러니까 재결 수용이다, 이렇게. 재결 수용,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건물 신축. 여러분, 신축하면 제일 먼저 내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잖아요, 처음으로요.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이죠. 승계는 이전적하고 설정이 있어. 이게 낫네. 승계는 누군가한테, 내 앞에 누군가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전이라는 것은 그대로 넘겨받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집에 전세권이, 저당이 있다, 저당이 있는 채로 그대로 넘겨받는 걸 뭐라고 한다? 이전. 설정은요, 전부다, 일부다, 일부, 이렇게. 그런데 그대로 이전받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뭐다? 특정하고 포괄하고 있다. 특정하고 포괄하고. 특정은 뭐가 있다? 매매, 교환, 증여. 아까 얘기했죠? 매매, 교환, 증여, 경매를 얘기해. 그래서 매매, 교환, 증여, 여기 박스 해봐. 매매, 교환, 증여는 반드시 써. 플러스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해. 매매, 교환, 증여는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 다음에 포괄 승계는 뭐가 있죠? 포괄은 여기 상속, 합병, 포괄 유증인데, 자, 지금부터 봐. 자, 이거 봐봐요. 자, 지금부터 특정하고 포괄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할 거예요. 특정과 포괄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보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는 거예요. 이런 집이 있고요, 이런 상가 건물이 있고요, 이런 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토지가 있고요,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동차도 있고요, 이렇게 모두 있고요, 이렇게 있어. 그런데 이게 이제 다 갑의 거란 말이죠. 갑이 이 집만 팔고 있어. 이 집만 하나의 원인에서 매매. 그래서 을한테요 매매를 하는 거예요. 매매라고 하는 하나의 특정한 행위에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것을, 그것을 특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꼭꼭 찍어서. 그러니까 여기는 매매하고, 상가 건물은 증여하고, 토지 임야는 뭐를 하고, 교환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특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재산 가지고 있다가 갑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했죠.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갑의 모든 권리가 자기 자식한테 그대로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걸 포괄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하나의 원인에서 모든 권리가 다 가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가야 돼요? 하나하나 계약을 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걸 특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원인,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의 원인에서 모든 권리가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그것을 뭐란다? 포괄승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은요, 상속, 합병, 포괄, 유증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다시 암기해요. 포괄 승계는 뭐가 있다? 상속, 합병, 포괄, 유증. 자, 그럼 봐. 우리가 증여는 먼저, 증여는 살아있을 때, 현재 살아있을 때 갑이 뭐란다? 을한테 너 이거 가질래? 물어봐. 청약. 을이 뭐란다? 응, 내가 가질게.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해서 공짜로 무상으로 주는 것을 증여라고 그래, 살아있을 때. 그런데 내가 아까 말했죠, 유언서에다가 내 재산이 한 10가지가 된단 말이죠. 그 중에서 이 시계는 내가 죽으면 을한테 줘라, 하나를 꼭 집어서 얘기했죠. 유언으로 합의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것을 뭐냐면 특정유증이라고 그래. 특정유. 우리가 그래서
유원,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뭐라고 한다? 상대방 없는이라고 그랬죠? 그때 유원, 유증할 때 유증은 아무 말이 없으면 특정 유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괄 유증이라는 게 뭐냐? 포괄 유증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뭐 하나 줘라, 이건 특정이죠. 꼭 찍어서. 그런데 내 전 재산 중에서 10%를 줘라, 그것을 포괄 유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속받을 때 어떻게 받죠? 상속받을 때 아버지의 전 재산 중에서 자식이 5명이면 20%씩 받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전 재산 중에서 얼마를 받는 걸 포괄이라고 그래. 그런데 포괄 유증은 내 전 재산 중에서 10%를 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포괄 유증도 마치 뭐하고 비스무리해요? 상속하고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상속하고. 그래서 그것을 뭐라 한다? 포괄 승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에서 항상 이렇게 나온다고. 자, 그럼 이거 지금 이건 이렇게 나오고, 설정은 뭐죠? 설정은 전부다, 일부다. 설정은 전부를 주는 거야, 일부예요? 일부 어떻게 해요? 소유권에다가 소유권자는 갑인데 갑의 땅에다가 저당을 설정하고 지상권을 설정하고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포괄이라고 하죠. 뭐죠? 설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 봐. 시험에는 여기는 원시고 여기는 승계죠. 그러면 원시 취득이 아닌 거 뭘 물어? 승계 취득. 그래서 원시 취득 아닌 거 1번 취득시효, 2번 선의 취득, 무주물 선정, 공용 징수, 4번 매매, 이렇게 나온다고. 5번 매매. 매매는 어디에 속해요? 매매는 승계 취득에 속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여기는 그럼 어떻게 암기해요? 암기할 필요 없어요. 여기는요, 우리가 물권법에 가면 여기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법에 가면 다 배우니까 자동적으로 암기가 돼. 제가 부탁인데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두 문자 따가지고 알 필요는 없다. 두 문자 따가지고. 알겠죠? 그런데 굳이 모르겠다, 굳이 암기하고 싶다 그러면요, 시효자가 들어가면 원시취득이에요. 시효자가. 알겠죠? 그러면 굳이 따진다 그러면 시효자가 들어가면 원시예요. 물론 여기 상속이 있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굳이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신축, 건물의 신축 다 원시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원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요, 공용 징수가 수용이거든요. 수용. 알겠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시효자 들어가는 게 원시취득이에요. 그런데 먼저 그러면 일단 야매로, 죄송해요. 아무튼 해가지고 일단 그렇게 암기하고 난 다음에 시효자 들어간다 해놓고 나서 물권법에 가면 이게 책의 순서야. 물권법의 순서라고. 순서니까 그대로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 자연 그때 몇 번 얘기할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딱 보면 그때 그 말이 이 말이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연사가 외치는 것은 뭐냐? 자, 이제 시험에 나오는 유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원시 취득이 아닌 것 승계 취득을 묻는 것이고, 승계 취득이 아닌 것 원시 취득을 묻는 것이다. 이게 문제 유형 하나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시험이 나온다. 여기에서. 자,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을요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승계 취득이죠? 자, 승계 취득이요. 자, 승계가 있으면 뭐가 있죠? 여러분, 이전적이 있죠. 그다음에 이게 뭐가 있죠? 설정적이 있죠. 설정적이요. 자, 이전적은요, 여기 특정 승계가 있죠. 특정이 있고, 여기 뭐가 있죠? 포괄이 있죠. 포괄. 이전적하고 설정적하고 특정하고 포괄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 특정은 뭐가 있죠? 매매가 있죠. 포괄은 뭐가 있죠? 교환이 있죠. 교환.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건 뭐 보는 거죠? 여러분, 족보 혹시 알아요? 족보 보는 거잖아요. 나죠, 나. 부모님. 중조. 오케이. 오, 합격이에요. 자요, 매매죠? 매매는 나야. 나, 아버지, 증조. 그러니까 같은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떡한다? 매매는 특정이면서, 그러니까 아버지 형제가 둘이죠. 둘 중에 둘이고,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있죠. 할아버지가 아들이 둘이라 이 말이죠. 이해됐죠? 그러니까요, 매매는 특정이면서 이전이죠. 그러면서 뿌리가 어디예요? 승계치다. 원시가 아니고. 여기 상속은요, 상속은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포괄이죠. 매매는 아버지는 누구예요? 특정이죠. 둘이 형제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상속은 포괄이면서 이전이고, 매매는요 특정이면서 이전이죠. 둘 다 어디에 속한다? 승계죠. 그러니까 봐봐, 상속은 이전적이다, 맞죠? 매매는 이전적이다, 맞죠? 매매하고 상속은 승계치대야, 맞죠? 근데 뭐 하나가 틀리냐? 여기서 틀린 거예요. 상속은 특정이다 그러면 틀려. 매매는 포괄이다 그러면 틀려. 이해됐나요? 이 두 개는 지금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둘 다는 다 이전적이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봐봐, 매매죠?
매매는 특정이면서 이전이면서 승계취득이죠. 그 다음에 상속은요 포괄이면서 이전이면서 승계취득이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다? 상속은 이전적 승계에 속한다.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상속은 이전적 승계에 속한다. 맞는 거잖아요. 이 두 개를 묶어서 어디에 속하니까? 이전에 속하니까.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자, 그 다음에 설정이라는 것은 뭐죠? 설정은 소유권에다가 뭐를 하는 거? 소유권에다가 지상권 세 가지 하면 돼. 전세권, 저당권. 소유권에다가 지상권, 전세권, 저당을 잡는 거. 지상권, 전세권, 저당 잡는 거 설정이고, 설정은 어디에 속한다? 승계취득이다. 설정하려면 내 앞에 누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하니까. 내 앞에 누군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뭐다? 승계고, 아무도 없다 그러면 뭐고? 완시고. 알겠죠? 그걸 알면 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문제가 나오는 거 어떻게 나오는가요? 여러분 참고로 봐봐. 참고 이런 뭐라고 했어? 오른쪽에 맨 위에 있지 않아요? 오른쪽 맨 위에 있죠? 박스에. 그래서 봐봐. 매매는 뭐다? 특정이죠. 그 다음에 어디에 속해? 이전이죠. 그 다음에 어디에 속해? 승계취득이죠. 그 다음에 상속은요? 상속은 뭐다? 포괄이죠. 그 다음에 이전이죠. 그 다음에 승계취득이죠. 그러니까 봐봐. 여기 봐봐. 승계취득 똑같고 이전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매매하고 상속은 특정이냐 포괄이냐 여기만 다르죠. 그러니까 만약에 매매를 포괄 그러면 틀리고 상속을 특정 그러면 틀려. 그런데 매매나 상속은 둘 다 이전적이고 둘 다 어디에 속한다? 승계취득에 속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매매는 승계취득이다. 상속은 뭐다? 이전적 승계다. 다 맞는 말이라니까.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지금? 이 말을 이것을 어떻게 읽는지 이걸 구조를 알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기본서 보면 기본서 19페이지 이게 나오거든요. 기본서를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 있냐? 글씨로 쑥 돼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1번 해가 쭉 되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고요. 그럼 먼저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이것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책을 보면 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고 자 이제요 여러분 보면 저당권 설정하면 저당권은 뭐죠? 뭐다? 설정적이죠. 설정적이고 뭐에 속한다? 승계취득에 속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저당권 설정,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을 이전적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시험 항상 저당을 잡는 것은 이전적이다 그러면 안 돼. 이건 설정적이다. 그 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무슨 취득이다? 승계다. 왜? 저당권은 남의 소유권에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남의 소유권에다 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있으면 원시다, 승계다, 승계취득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그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전적이다 이렇게 나와. 그럼 지금 이해됐나요 지금요?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변경을 한번 봐요. 변경은 뭐죠? 갑에서 을로 소유자가 바뀌는 거죠. 이걸 변경이죠. 자, 변경은 주체, 사람이 바뀌죠. 갑에서 누구로? 을로 주체가 변경하죠. 그 다음에 내용하고 작용을 말한다. 작용을 나중에 효력이라고 그래. 효력이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내용의 변경은 질적과 양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질적이 뭐죠? 여기 봐봐. 물건이죠. 물건이 멸실이 됐죠. 그래서 그것이 손해배상 채권, 손해배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뭘로 바뀌었죠? 돈으로 바뀌는 거죠. 그걸 질적이라고 그래. 이런 포도가 썩으면 뭐가 되죠? 포도 썩으면 뭐가 돼? 포도주가 되는 거잖아요. 발효됐단 말이 뭐예요? 뭐 썩었다는 거지 뭐예요? 알겠죠? 그래서 포도를 발효시키면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포도가 포도주가 됐죠? 그걸 질적이라고 그래.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불타버렸어. 그래가지고 그것이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물건이 뭐로 바뀌었어? 돈으로. 그것을 뭐란다? 질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양적은 뭐냐? 양적. 그러면 양적은요 첨부가 뭐죠? 부합이잖아. 부합이잖아요. 그럼 부합이 됐다는 것이나 증축이 됐다는 것이나 같은 말이죠. 그럼 증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커졌어요? 줄어들었어요? 커졌죠. 만약에 일부가 멸실하면 어떻게 해요? 전부가 아니고 일부가 멸실하면 어떻게 돼요? 일부 멸실. 전부가 멸실로 해서 손해배상으로 바뀌면 질적인데 일부가 멸실하면 3층짜리가 3층이 무너지고 1층, 2층만 남았어요. 그럼 줄어들었죠? 양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에 전세권이 설정되죠? 전세권이 설정되면 소유권이 커져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만약에 여기 소멸하면 어때요? 다시 늘어나죠. 이렇게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을 양적이라고 그래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건이 멸실이 되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죠. 이것을 질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작용이죠.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효력이에요. 효력. 작용이라는 것은 효력이 좋아졌다 이 말이죠. 효력이 좋아졌다, 이걸 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번 저작권이 좋아요? 1번 저작권이 좋아요? 1번이 훨씬 좋죠. 그래서 순위가 승진하는 것, 그것은 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작용이다. 그 다음에 이거 임차권이죠. 임차권이 뭐를 한다? 등기를 한다 이 말이죠. 임차권은 원래요 채권이거든요. 이건 채권에서 원래 대항력이 없거든요. 그런데요 대항력을 취득한다. 대항력은 누구죠? 누구에 대한 권리다? 제3자에 대한 권리. 제3자에 대한 권리, 이것을 대항력이라고 해요. 제3자에 대한 효력, 이것을 대항력이라고 하죠. 한번 볼까요?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여기 갑이 있어. 갑이 임대인이죠. 을이 임차인이죠. 을이 갑한테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에 있죠.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렇게 있죠. 이렇게요. 그런데 이 을이 지금 임차인이잖아요. 임차인. 그런데 여기 임차인은요, 이 사람이 갑한테 보증금 1억 원 주고 갑하고 10월 1일까지 계약한 거잖아요. 그런데 집주인이 갑자기 5월 1일 날 집주인이 병으로 바뀐 거예요. 병으로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럼 병이라는 사람이 집을 사가지고 을한테 너 나가 그래. 너 나가. 그럼 을은 어떻게 돼요? 나 10월 1일까지 살 건데 버틸 수 있어 없어? 버틸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을은 누구하고 계약을 했다? 갑하고 계약한 거지 병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병이 집을 사가서 을로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뭐라 한다? 이 을은 갑하고의 계약을 병한테 주장할 수 있느냐? 대항력이 있다. 주장할 수 없느냐? 대항력이 없다고 그래. 그리고 대항력이라는 것은 두 사람 간의 약속을 제3자한테 똑같이 주장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주장할 수 있다, 대항력이 있다. 주장할 수 없다, 대항력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요, 만약에 이 을이 여기서 등기를 하게 되죠. 등기 또는요 전입신고를 하게 되죠. 전입신고, 등기나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여기서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대항력. 여러분 앞으로 이제 부동산 하다 보면 이런 말 자주 듣게 된단 말이죠.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등기나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래서 갑은요, 비록 을은 갑하고 계약을 했지만 중간에 5월 1일 날 건물주가 병으로 바뀌죠. 병한테 바뀌어도 을은 갑하고의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제3자인 병한테도 그대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가 있다고 한다? 대항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집을 사가지고 나 이제 이 집 주인이니까 너 나가?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 언제까지 살고 나간다? 10월 1일까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것을 효력이 좋아졌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작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작용의 변경이에요. 저당권의 순위가 2번에서 1번으로 순위가 승진하는 것, 그 다음에 효력이 좋아지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 작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소멸을 보죠. 마지막으로 소멸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있고 상대적으로 소멸해. 그럼 아까 상대적이라는 뭘 했죠? 여기 절대적이라는 것은 건물 자체가 아예 없어지니까 소유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누구도 이 건물 없으니까 누구도 소유자가 없죠. 누구도 없죠. 절대적이죠. 건물은 있는데 갑이 이것을 을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을한테는 발생인데 갑한테는 뭐가 된다? 소멸하죠. 우리 보통 이걸 매매가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매매를 상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건물이 뭐가 됐다? 지금 건물이 멸실됐죠. 멸실로 소유권이 소멸하는 것, 이걸 절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이 없으니까 이 지구상 어느 누구도 소유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물상대의라는 것이 있어. 그래서 질권 저당권을 소멸하지 않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물상대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요 저당권에 가서 별도로 볼 거예요. 그건 놔두고 일단 원칙적으로 물건이 멸실하면 소유권은 절대로 없어진다 이 말이죠. 상대적이란 말이 뭐죠? 봐봐, 이거 상대적이죠. 건물 자체는 있어 없어? 있죠.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죠. 을의 입장에서는 뭐가 된다? 발생이죠. 갑의 입장에서는 뭐가 된다? 소멸이죠.
알겠죠? 갑에서 을 앞으로 뭐가 됐다? 병경이죠. 병경. 그러니까 이걸요. 이때 발생은 뭐다? 이 발생은 뭐죠? 이전적이에요, 설정적이에요? 왜 이전적이죠? 갑이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받았죠. 소유권이니까 이전적이죠. 이전적이고요. 변경은 뭐가 변경됐어요? 그렇죠. 주체. 사람이 바뀌었죠. 사람이 바뀌었죠. 누구의 권리만 없어졌어? 갑. 을의 권리는 소멸했다 안 했다? 안 했어. 갑이나 을한테 모두 다 없어지면 절대적 소멸. 갑한테는 소멸했는데 을에게는 소멸하지 않았죠. 그걸 뭐라 한다? 상대적 소멸이다. 이렇게 얘기해. 똑같은 것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봐봐요. 지금 여기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딱 보잖아요. 재현 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재현 씨를 앞에서 보는 경우 있고, 재현 씨를 옆에서 보는 경우 있고, 뒤에서 보는 경우 있죠. 그렇잖아요. 앞에서 보고 옆에서 부담스럽대 본다고 하니까. 알겠죠? 앞에서 한번 보고 옆에서 보고 뒤에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담스럽게 한번 봐주죠. 그러면 똑같은 사람 아닌가요? 앞에서 보는 거하고 뒤에서 보는 거하고 옆에서 보는 거 똑같죠? 똑같은 현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갑하고 을하고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현상을 갑의 입장에 봤을 때는 소멸이지만 을의 입장에 봤을 때는 뭐예요? 발생이잖아요. 우리가 눈이 두 개니까 두 사람 다 같이 봐요. 그랬더니 갑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이 뭐가 됐다? 변경됐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에요.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어떤 측면에서 볼 것인가 이 말이죠. 발생의 측면에서 봤느냐, 변경의 측면에서 봤느냐, 소멸의 측면에서 봤느냐, 앞에서 봤느냐, 옆에서 봤느냐, 뒤에서 봤느냐, 이 차이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을 그대로 넘겨받으니까 소유권 이전이니까 이전적이고, 갑의 권리는 소멸했으니까 상대적이고, 갑에서 을 앞으로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주체가 변경됐다고 얘기해. 따라서 이전적 승계란 말이나 주체의 변경이라고 하는 말이나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같은 말이다.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 상대적은요, 주체만 변경 이렇게 돼 있나요? 주체가 변경된다는 말은 결국 뭐가 된다? 이전적 승계라는 말이고, 이전적.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전적 주체 변경이죠. 이것을 상대적 소멸, 똑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이전적 승계란 말이나 주체의 변경이나 상대적 소멸은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발생, 변경, 소멸이니까 똑같은 말을 다른 측면에서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뜻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이해되셨나요? 발생, 변경, 소멸. 그것을 소멸은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됐죠? 그래서 그럼요, 거기 보면 그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을 한번 보면, 그 다음 장이요 10페이지죠. 10페이지 보면 법률에 무슨 요건이 나와 있죠? 성립 요건하고 무슨 요건? 효력 요건이 나와 있죠. 자, 이것은요 하려면 시간 30분 이상 걸려서 강의하기 좀 어렵고요. 자, 지금부터요 오늘 한 것을 잠깐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정리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 맨 앞에 페이지를 펴시고, 뭐 정리하는 데는 몇 번 걸리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하죠. 그러면 청약을 의사표시, 승낙을 의사표시라고 하죠. 이렇게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한다?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고 했죠. 법률 사실.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일치가 되죠. 그럼 뭐가 이루어져? 매매라고 하는 계약.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은 뭐다? 원인이다.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 법률 행위, 또 하나는 법률의 규정. 법률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 몇 개 있어야 돼? 한 개 있으면 뭐? 단독. 두 개 있으면 계약. 두 개 이상이면 합동행위. 합동행위의 대표적인 건 뭐다? 사단, 법인, 설립행위. 그러면 단독행위는 두 가지가 있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다. 이걸 원인이고, 그 원인에 따른 결과로서 뭐가 발생한다? 권리와 의무. 이 권리와 의무를 뭐란다? 법률 효과 결과라고 얘기하고, 권리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의무. 권리와 의무는 상호 대응하죠. 그런데 우리는 의무보다는 무엇을 주장하기를 좋아한다? 권리. 그것을 뭐란다? 권리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권리 관계를 다루는 법을 뭐라고 한다? 법률 관계라고 하고, 법률 관계하고 대비되는 걸 뭐라고 한다? 인간 관계. 다른 말로 뭐다? 호의 동승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 관계를 다루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실체법이라고 하고, 그러면 실체법은 뭐하고 비교된다? 절차법이다. 그래서 실체적 권리 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권리를 실현시켜주고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 우린 것을 무슨 법이다? 절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호의로 동승했다.
당연히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배상을 감경하면 신의칙이나 무슨 뭐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래야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 장 보시면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하죠. 그리고 계약금을 주죠. 우린 것을 채권행위죠. 채권의 반대로 뭐다? 의무죠. 그래서 의무 부담 행위이다. 의무로 부담한다. 의무 부담은 무슨 문제를 남긴다?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대표적인 건 네 가지. 채권행위 대표적인 건 네 가지. 매매, 교환, 증여, 임대차가 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중도금을 준다. 중도금은 일부 이행이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다. 채무불이행이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잔금을 주면서 등기 서류를 준다. 등기 서류를 받는다는 것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물권행위라고 한다. 물권행위 또 뭐가 있다? 준물권행위가 있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뭐라 한다? 처분행위다. 처분행위는 더 이상 이 행위에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물권행위는 뭐다? 물권은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소유권의 이전, 제한물권의 설정. 준물권행위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채권 양도가 있다. 여기서 채권행위라고 하죠. 그러고 나서 잔금하고 등기 서류를 주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등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죠. 그러고 나서 물건에 하자가 있다. 그걸 우리 뭐란다?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밑에 보면 형식은 청구권이지만 실질은 형성권인 것이 있죠. 거기 바로 뭐다?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으면 매수, 증감, 분할, 소멸 이런 말이 있으면 청구권이 아니고 뭐다? 형성권이고, 우리가 형성권은 원래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죠. 그런데 뭐가 있다? 그것은 의사표시가 아니고 채권자 취소권의 경우는 재판상 행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은 의사표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청구권하고 형성권을 구별하는 것 가장 중요한 실익이 있죠. 박스.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고 형성권은 제척기간에 걸리고, 그 다음에 청구권은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고,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고, 형성권은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만약에 형성권에 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소송 중에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 그러면 뭘 해야 된다?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장이요. 우리가 이제 용태죠. 용태는 법률 사실은 용태와 사건으로 나눠지고, 사건은 용태가 아닌 것이죠. 정신작용이 응하지 않죠. 시간의 경과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용태는 정신작용에 따른 것이죠. 외부적 용태와 내부적 용태. 내부적 용태는 선의하고 악의만 알면 된다고 그랬죠. 선의는 무슨 사실을 모른다. 악의는 알고 있다. 둘 다 법률 사실에 속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적법행위에는요 뭐가 있다? 그래서 외부적 용태, 적법행위는 우리가 의사표시하고 뭐가 있다? 준법률행위 두 가지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위법행위는 채무불이행하고 불법행위가 있죠. 특히 적법행위는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 이때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하나이면 단독, 두 개이면 계약, 두 개 이상은 합동행위죠. 이때 단독은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죠. 상대방 있는 것 8가지. 뭐가 있다? 면제, 상계, 추인, 철회, 동의, 해제, 해지, 취소 8가지가 있고, 상대방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3가지. 유원, 유증, 재담법인 설립행위. 그 다음에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포기가 있다. 그 다음에 면제가 있고, 합동행위에는 뭐가 있다? 사단법인 설립행위.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합동행위로서 법률행위에 속한다 이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는 뭐가 있다? 표현행위와 사실행위가 있죠. 표현행위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를 알면 돼.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잘한다. 의최거, 최고, 거절이란 말이 있으면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 통지, 승인, 승낙, 간통상을 입었다. 관념의 통지죠. 관념의 통지도 뭐다? 준법률행위에 속한다 이렇게. 물론 우리가 이제 순수 사실행위하고 혼합 사실행위가 있긴 있죠. 순수는 뭐다? 매주가 발명, 매정권 발견, 주소 설정, 가공 발명이고, 혼합 사실은 사부 선물, 사무관리, 부부의 동고,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사부 선물이 있다. 이 정도 얘기했죠. 자, 그 정도만 하면 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밑에 가운데 끼어 있는 거 뭐죠? 단독행위와 계약을 보는 거. 단독행위, 계약. 그러니까 왼쪽은 단독이고 오른쪽 계약이죠. 일방 행위는 단독인데 일방 예약은 계약이고, 유증은 단독인데 증여는 계약이고, 채무 면제는 단독인데 채무 인수는 계약이고, 계약 해제권은 단독인데 합의 해제는 뭐다? 계약이고. 이렇게 이해됐죠?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맨 오른쪽 칸에 보면 참고라고 하는 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쪽은 이제 권리 변동이죠. 권리라는 것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거잖아요. 발생은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고, 원시는 처음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승계는 내 앞에 누군가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원시 취득은 주로 소유권 부분에 나와 있죠. 취득시효, 선의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 등 매장물 발견, 부합, 혼합, 가공. 그다음에 뭐가 있다? 환지 처분하고 공용 징수. 이때 공용 징수는 재결 수용을 얘기하고, 협의에 의한 수용을 뭐라 한다? 승계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건물의 신축 이렇게 얘기했죠. 그다음에 승계 취득에는요, 이전적하고 설정적이 있죠. 이전적은 그대로 주는 것이고, 설정적은 일부러 주는 것이죠. 설정적, 이전적은요 두 가지가 있죠. 특정하고 포괄하고. 특정은요 기본적으로 네 가지: 매매, 교환, 증여, 경매. 그다음에 포괄은요 세 가지: 상속, 합병, 포괄, 유증 이렇게. 그다음에 설정이라는 말은 뭐다? 소유권에다가 지상권 세 가지죠.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이렇게. 그걸 설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변경이죠. 변경은 주체가 변경되죠 보통은. 그다음에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고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작용이 뭐예요? 작용. 작용은 효력이 좋아지는 거죠. 2번 저당권이 좋아요, 1번이 좋아요? 1번 순위가 뭘 한다? 승진한다. 2번이 1번으로 순위가 승진을 해. 알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요, 원래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죠. 그래서 임차권은 임대인과 계약을 다른 사람한테 주장할 수는 없지만, 임차권에 뭐가 있으면 등기가 있거나 또 뭐를 하거나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은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계약의 내용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걸 뭐라 한다? 대항력을 취득했다.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항력 취득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이고, 그래서 작용의 변경만 잘 봐야 되죠. 소멸은요, 물건이 멸실되면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하죠. 물론 물상대가 있긴 있죠. 그런데 상대적 소멸이란 말은 건물 자체는 있는데 소유권만 잃은 거죠. 매매를 해가지고. 그럼 나는 소유권이 잃었으면 타방은, 상대방은 소유권이 뭐를 했다?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자체가 아예 멸실돼 버리면 절대적 소멸이죠. 물건 자체는 있는데 소유자가 바뀐 것에 불과하죠. 그것을 우리 뭐라 한다? 을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전적 승계고, 갑의 입장에 봤을 때는 상대적 소멸이고, 갑하고 을을 보면은 주체가 변경됐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상대적 소멸이나 주체의 변경이나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권리 변동. 특히 권리 변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변경이라고 했죠. 변경. 매매라고 하는 것은, 매매는 특정이면서 이전이면서 승계 취득이고, 상속은요 포괄이면서 이전적이면서 승계 취득이고, 뭐죠? 소유권에다가 제한물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설정. 이 설정하는 것은 뭐다? 그것은 설정적 승계에 속하고, 다른 말로 승계 취득에 속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권리 변동에 관한 것이고요. 이제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뭐를 볼 거냐면, 법률행위 성립 요건하고 효력 요건 있죠. 그다음에 103조, 104조 알겠죠? 그래서 의사 표시까지 아마요 강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이제 1월 달에요 첫 시간에 이제 강의를 여러분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일단 이 앞에 있는 내용 자체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를 떠나가지고 가장 이제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원래 이제 시험은 본격적으로는 우리가 법률행위 목적부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인데요. 일단 여기까지 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에는 뭘 보냐?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볼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러고 나서 목적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죠? 질문 같은 거 있으세요? 당연히 없으시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